네, 안녕하세요. 웹소설 쓰시는 분들, 쓰다 보면 가끔 이 이야기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싶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? 네, 정말 길고 방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려면 그럴 때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긴 웹소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또 요즘 많이 쓰는 AI 있잖아요. 이걸 활용해서 초고는 좀 빠르게 뽑아낼 수 있을지 그런 워크플로우를 다룬 강의 자료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볼 자료는 특히 그 24블록 트리트먼트라는 구조 설계 방법이랑요. 이걸 기반으로 제미나이 같은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냥 AI 쓰는 법이 아니라 작가의 기획 의도를 AI로 어떻게 더 잘 구현할까? 이게 핵심이겠네요. 맞습니다. 기술 자체보다는 창작 과정 전체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작가의 역할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.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. 좋습니다. 그럼 그 24블록 트리트먼트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? 전치 스토리를 4막, 각 막을 또 6개 블록, 그래서 총 24개로 나눈다. 생각보다 꽤 잘게 쪼개는 방식인데요. 네, 그쵸.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이게 혹시 너무 틀에 박혀서 창의성을 좀 방해하진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아,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 24블록을 뭐랄까, 감옥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생각하라고 하거든요. 내비게이션이요? 네, 각 블록이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사건을 표시하는 뭐랄까,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걸 따라가면 작가가 전체적인 큰 그림, 그 숲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각 에피소드라는 나무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길을 잃거나 뭐 뒤에 쓸 내용이 갑자기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. 네, 맞아요.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셈이죠. 그럼 그 구조도를 가지고 AI한테 초고를 쓰게 한다.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해요. 뭐 캐릭터 설정이나 그 24블록 내용을 파일로 첨부해서 맥락을 준다고 해도 AI가 그 작가가 원하는 미묘한 분위기나 아니면 뭐 복선 같은 것까지 잘 살릴 수 있을까요? 그 환각 현상이라는 것도 여전히 좀 문제잖아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서도 AI가 만든 결과물은 절대 완성본이 아니라고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역시 그런가요? 네, 그 맥락 제공, 특히 파일 첨부 기능이 AI가 좀 엉뚱한 소리를 덜하게 만드는 데는 중요한 첫걸음인 건 맞아요.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AI는 어디까지나 초고, 정말 말 그대로 초고를 아주 빠르게 써주는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. 이걸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되고 작가가 반드시 자기 의도에 맞게 이야기 흐름에 맞게 직접 수정하고 다듬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. 하긴 AI한테 계속 이거 고쳐줘, 저거 바꿔줘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강의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요. 네, 맞아요. AI가 써준 문장이 좀 어색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면 AI한테 다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그냥 작가가 직접 고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. 마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한테 아니 그 길 말고 이 길로가 계속 소리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핸들을 트는 게 빠른 것처럼요. 하하, 네, 정확한 비유십니다. 그리고 그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작가 본인의 문장력이나 표현력을 키우는 훈련이 된다고도 보고요. AI는 뭐랄까 글쓰기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는 될 수 있어도 대신 운동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실제 작업 흐름을 보니까 24블록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블록별 에피소드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은 그 에피소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화별 트리트먼트, 이건 3막 구조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제미나이 캠퍼스 같은 도구를 써서 원고 초안을 뽑는 식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단계별로 AI를 활용하면서도 계속 작가가 중간중간 개입해서 확인하고 방향을 잡는 구조네요. 네, 그렇게 단계를 잘게 나누면 각 단계마다 AI가 이상한 결과물을 낼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고요. 또 작가가 중간에 방향을 틀거나 내용을 보강할 기회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뭐 퍼스펙티브 같은 도구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의 일관성이나 개연성, 뭐 뿌려놓은 복선 같은 거 회수하는 거, 이런 걸 점검하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런 시각화 도구가 여러 에피소드나 설정들을 한눈에 보여주니까 전체적인 구조나 연결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 복선 관리 같은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,
탄탄한 설계도 24블록을 먼저 그리고 그 설계도를 AI에게 잘 설명해서 초고 작성 속도를 확 높인 다음 최종적인 글의 맛과 완성도는 작가가 직접 책임지고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것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완벽한 요약입니다. AI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이지만 창작의 주체는 결국 사람, 작가 자신이라는 점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. 기술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독자를 진짜로 사로잡는 건 결국 작가의 독특한 시선과 목소리니까요. 오늘 이야기, 비단 웹소설 창작뿐만 아니라 좀 복잡하고 긴 호흡이 필요한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께도 뭔가 적용해 볼 만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체계적인 계획 세우기, 도구 활용하기, 그리고 마지막엔 인간의 판단으로 마무리하기라는 접근법. 여러분의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